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짧은 결혼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기간은 짧았지만 너무 최악이었고 제 마음엔 큰 상처로 남기도 했죠. 그 일로 저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 전에도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도시에서 외곽 쪽으로 훨씬 들어가면 있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소 축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결혼을 하면 저도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하던 일을 접고 남편을 따라간다는 게 걱정도 되었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가게 된 거죠. 시댁과 합가를 해서 같이 산 건 아니었지만 저의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무척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일터가 곧 시댁의 농장이었기에 저희 부부와 시댁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매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할 줄 알았던 시골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 예상과는 딴판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중 저를 가장 지치게 했던 것이 바로 남편보다 6살이 어린 24살의 시누이 정지우였죠. 시누는 시댁 집안의 철없는 공주님이었습니다. 2년째 항공운항과를 졸업하고 승무원을 준비한다며 내내 집에서 지냈는데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딸을 갖고 싶어 갖은 노력 끝에 겨우 얻은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금이야 오기야 신우를 키웠고 제 남편까지 어린 여동생인 신우에게 껌뻑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맹목적인 공주 대접이 저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신우는 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은근슬쩍 싸가지 없이 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과 일하고 시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바로 안 거죠. 사실 처음에는 막내 특유의 스스럼 없는 성격이라 허물없이 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친근함이 아닌 저를 명백히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무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이도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서는 신우짓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은근하게 저를 깎아내렸죠. 솔직히 새언니, 우리 오빠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오빠가 훨씬 예쁜 새언니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치 엄마? 뭔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맞잖아. 우리 오빠는 키도 크고 얼굴도 나쁘지 않고 또 우리 집이 축사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데 새언니는 뭐 예전에 작은 카페 같은 거 하나 운영했다고 하고 또 키도 엄청 작고 언니 키 160도 안 되죠? 그러길래 좀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었죠. 저는 민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160 조금 안 되죠. 뭘 조금이야. 한 150 초중반 같구만. 아니에요. 어머, 지금 발끈했다. 맞나 봐. 저는 벙찐 채로 남편을 봤습니다. 동생이 저렇게 무례하며 남편이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저 지 동생 귀엽다는 얼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에 그렇게 나올 때 확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저도 어버버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오빠한테 시집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하긴 오빠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언니 진짜 팔자 짱. 신우이의 말에 시부모님은 그저 허어 웃으며 방관할 뿐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에 기분이 상해 남편에게 넌지시 불쾌함을 표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에이, 지우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철이 없잖아. 당신이 윗사람이고 언니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고 이해해줘.
가족의 비호 속에서 신우이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신우는 자기 방에서 쇼핑백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거실에 앉아있던 제 앞에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화장품들인데 톤이 나랑 안 맞아서 언니 써요. 백화점 브랜드라 비싼 거예요. 언닌 백화점 거 잘 안 쓰죠? 거의 새 거나 다름없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나 어차피 화장도 잘 안 하고. 아, 그냥 주면 받아요. 나 어차피 많아서 그래요. 언니, 그리고 화장도 좀 하고 그래요. 맨날 쌩얼이면 우리 오빠도 너무 질릴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지우는 좋은 것만 쓰니까 이득이라면서 잘 챙겨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안 쓰는 걸 왜 준다는 건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 그 화장품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지 안 쓰는 쓰레기들을 나 준 거냐고 했는데 남편은 걔가 알고 그랬겠냐고 정 쓰기 싫으면 버리라면서 그 와중에 지 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얄밉게 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죠. 하지만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서 운전을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면허가 없으세요. 신우는 면허가 있긴 하지만 무섭다고 운전은 안 하고요. 그래서 차라고는 저희 남편 차밖에 없는데요. 남편은 평소 일할 때 트럭을 몰기 때문에 그 차는 저보고 필요할 때 타라고 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서울로 승무원 학원 면접을 보러 간다며 저에게 차로 데려다 달라고 통보하듯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날은 미리 잡아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곤란하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신우이 면접장 하나 못 태워다 주니?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차 처음에 살 때 우리가 돈 보태준 거 모르니? 그러면서 긴 말 필요 없고 신우 일정에 맞춰 태워다 주라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저도 약속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왔고 남편 역시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태워다 주고 와. 라며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일정을 취소하고 신우를 면접장까지 태워다 주어야 했죠.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면접이라는데 이런 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종의 선례가 되어 그 후 저는 완전히 신우의 개인 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면접 이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본인 개인 약속에 저를 자꾸 부려먹는 거예요. 한 번은 신우가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또 저를 불렀습니다. 운전을 해서 막히는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 나 어차피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먼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2시간 정도면 돼요.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친구들을 향해 달려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낯선 서울의 길가에서 차를 세워두고 차와 근처 카페를 전전하며 무려 5시간이나 신우를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리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에 올라타면 팔짱 끼고 눈을 감습니다. 출발하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그 뒤로 신우는 자기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태워달라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전혀 제 편이 아니었고 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에 그런 가스라이팅에 저도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씩 너무 기분이 나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과 물리적,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살아가는 환경이었기에 제가 싫다고 마냥 뻗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신우가 자기를 태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오전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오한이 있고 열도 났거든요. 그런데 거절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신우 좀 태워다 주라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은데?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병원 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또 태워다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지우 태워다 주고 와서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여. 병원도 이런 시골보다는 서울이 훨씬 나을 거다. 저는 결국 마지못해 아픈 몸을 이끌고 신우를 태우고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신우는 또 먼저 내려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에서 병원을 찾았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았는데 독감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기다린 끝에 겨우 수액을 맞기로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일정 끝났으니 이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수액 맞기 시작했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럼 뭐 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독감이라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도 짜증이 나서 병원에 와서 기다리던지 하라고 했더니 소리를 빽빽 지르며 당장 수액 빼고 나오라고 집에 가자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완전 꼭지가 돌았죠. 아가씨, 나 수액이라서 수액 맞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액 빼고 집에 가자고요? 그럼 날 뭘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언니는 무슨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가고 난리예요. 나 원래 몸 안 좋다고 했고 그래서 병원 가려는데 아가씨가 약속이니 뭐니 해서 태워다 달라면서요. 나는 맨날 아가씨 태워다 주러 오면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데 아가씨는 1~2시간도 못 기다려요? 그럼 오자마자 병원 가지 왜 이렇게 늦게 갔는데요? 무슨 수액을 몇 시간이나 맞아요?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아, 모르겠고요. 나 지금 발도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고요. 아, 빨리 나오라고요. 그럼 집에 가요. 택시를 타고 가든 뭐라든. 여기서 집에 가는 택시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너무 시골이라.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링거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빼고 나와요. 저도 완전 폭발했습니다. 야, 너 적당히 안 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뭐라고? 나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 아프다는데 너 집에 태워다 주는 게 먼저야? 6살 애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쳐 가면 될 거 아니야. 2다리 멀쩡한데 왜 못 가? 택시가 안 잡히면 버스라도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네 몸종인 줄 알아? 야! 뭐? 야? 그래, 우리 집에서 돈 타먹고 사는 주제. 뭐라고? 다리 아프다고. 빨리 데리러 오라고. 네 수액은 집에 내려가서 맞던지 하면 되잖아. 저는 이를 가며 말했죠. 닥쳐. 너 알아서 가. 나 너 다시는 안 태워줘. 차 들고 가고 싶으면 들고 가. 차키 줄 테니까. 네가 어디 가지러 와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가 갈리더라고요. 나중엔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전화가 왔어요. 모조리 다 씹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 남편이 트럭 타고 와서 신우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액 다 맞고 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보니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까지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우리 지우한테 쌍욕을 퍼부었다면서? 어따 대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차키를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나 이 차 안 타. 무슨 나한테 준 차도 아니고 가족 차랍시고 키 막히더니 네 동생 전담기사 시키려고 나랑 결혼했니? 야, 어디다가 집어 던져? 뭘 잘했다고? 내가 못한 게 뭔데? 아니, 어디 시부모 앞에서 싸움질이야?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혔으면 저렇게 위아래도 없이 싸가지 없게 구냐고요. 뭐야? 싸가지? 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적당히 안 해? 빨리 지우한테 사과하고 엄마한테도 사과해. 그러면서 온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매도하는데 갑자기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요.
사과 같은 소리 하네.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데. 됐고 이혼해. 뭐? 이혼? 세상에 저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오는 거 봐라. 저는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이 쏟아졌지만 입 꽉 깨물고 짐 싸서 그 밤에 나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겨우 택시 타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한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이냐고 거품을 물었지만 이런 일 아니면 어떤 일로 이혼을 하겠나요? 저는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 소송으로 한동안 진흙탕처럼 싸웠어요. 결국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승소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며 겨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는 신우의 기사 노릇하다가 짧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난 거였죠. 이혼 후 저는 도심의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이었죠.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도움과 위자료를 보태 자그마한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었기에 카페를 꾸리고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신선한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며 바쁘게 살아간 저는 지난 결혼 생활에서의 상처를 조금씩 잊고 서서히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갉아먹던 인간들이 사라진 일상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롭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 때문에 조금씩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저희 카페 커피를 좋아하여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들르는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항상 우아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시키고는 조용히 책을 읽고 가시는 중년의 여성분이셨죠. 가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면 그분과 수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교양 있고 다정한 성품이셔서 마음을 열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거지만 저희 지역에서 큰 건물 여러 개를 들고 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검소하고 단정하며 성품도 좋으신 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도 허물없이 하게 되었어요. 손님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한동안은 그 손님이 카페에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던 차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그쵸. 내가 요즘 너무 바빴거든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해서 이래저래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예비 며느님 되실 분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손님처럼 다정하신 분이 시어머님이시니. 아유, 내가 뭘, 우리 며느리도 정말 착해요. 애가 얼마나 성품이 곱고 바른지 다른 것보다 그 마음씨에 내가 반했다니까. 나는 결혼에 있어서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의거든요. 맞아요. 결혼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제 지난 결혼 생활이 생각나 입이 씁쓸하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예비 며느리 데리고 한번 올게요. 우리 며느리도 커피 좋아한다네. 내가 이 집 제일 좋아하는 단골이잖아요. 감사해요. 꼭 한번 들러주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고 그 손님이 젊은 아가씨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번에 말했던 우리 예비 며느리예요. 커피 맛집이라고 내가 데려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며 손님 곁에 선 예비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입가에 머물러 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예비 며느리라는 그 여자 역시 저를 발견하고는 흡사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단골 손님의 옆에 있던 그 여자는 바로 제 전 시누이 정지우였으니까요. 저를 발견한 그녀의 두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사장님이랑 혹시 아는 사이니? 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싶어 벙쪘죠. 그렇게 저도 일단 모른 체를 했습니다. 손님은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했고 저는 특별히 디저트를 하나 내갔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세요. 아유, 뭐하러. 신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제 쪽으론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맛있지, 지우야. 네, 어머님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유, 알았어. 이렇게 섬세하네. 뭘요? 라며 착한 척을 해대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 싸가지 없고 오만하던 게 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선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 그 꼬라지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 질렀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모르세요? 제가 신우에게 묻자 신우가 당황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어떻게 모르지? 아무리 이혼했어도 내가 그쪽 올케였잖아요. 모른 척 해줄까 싶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 말에 신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손님도 어리둥절해하고요. 그게 무슨 둘이 아는 사이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혼했었다고. 시댁 식구들이 정말 못됐었다고요. 그랬지. 나도 들으면서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여기 지우 씨가 바로 제 전 시누이예요. 그런데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 좀 황당하네요. 제 말에 단골 손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졌고 지우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손님도 벙찌더라고요. 손님 역시 평소 저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제가 시댁의 지독한 갑질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아가씨,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네요. 그땐 나 본인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독감 걸려서 링거 맞고 있다는데 링거 빼고 당장 나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 그리고 뭘 했더라? 우리 집에서 돈 타먹는 주제라고 했나? 그때는 엄마 아빠랑 오빠 등에 업고 천하의 미친년처럼 굴더니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완전 요조숙녀가 돼 있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대? 아니면 결혼하려고 본성 감춘 건가? 아니, 그 얘기했던 신우이가... 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모님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저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몹쓸 짓을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다고요. 그래서 쫓겨놓고 저한테 앙심 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믿지 마세요. 저래 보여도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러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핸드폰으로 제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혼 관련 자료가 아직도 들어있거든요. 저는 위자료 법원 판결문을 꺼내 손님에게 드렸습니다. 거짓말은 네가 잘하는 것 같네. 네가 나 전담기사로 이용해 먹고 나한테 폭언했던 거 그거 증거로 다 남아있거든. 그 와중에 니네 오빠가 모든 사실을 묵인하고 네 편만 들어서 네 오빠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아냈잖아. 그 판결문을 확인한 사모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정주 씨가 저한테 뭐라고 카톡 보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손님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고 배신감과 경멸이 어린 눈빛으로 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손님과 친했기에 들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손님은 과거 젊은 시절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시집살이를 겪으셨대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심했고 시누이들도 셋이나 됐는데 시누이들도 정말 못됐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시집살이에 피눈물을 흘렸던 상처가 있는 분이었고 자기는 절대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사람 인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로 맞이할 아이가 바로 그런 시집살이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 것입니다. 어머니, 진짜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우가 울며 불며 변명하려 했지만 손님은 지우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못돼 처먹은 시댁이 있나 했는데 너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하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됐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손님은 그 길로 카페를 나가버리셨고 신우는 절망적인 얼굴로 손님을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꼬라지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얼마 뒤 전 신우와 그 집안 아들의 혼담은 완벽하게 파투가 났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좁은 동네였기에 소문이 금방 퍼진 거죠. 그런데 자기 결혼이 깨진 데에 대한 분노가 생겼는지 어느 날 전 신우가 저희 카페에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테이블을 뒤엎으며 악을 쓴 겁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마음껏 난리치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카페인데요. 어떤 미친 인간이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네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고 전 신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혐의, 게다가 저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전 신우는 유치장에 갇혔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제 카페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합의를 구걸했죠. 성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지우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가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제발. 저는 망가진 카페 기물에 대한 배상금과 합의금을 그들로부터 두둑하게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동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저는 그 단골 손님과 여전히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애인 줄 전혀 몰랐다며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신우도 자기가 언제까지나 저에게 갑인 위치일 줄 알았겠죠. 살다 보면 사람관계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저는 전 신우가 된통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인생의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길고 험난했던 사연을 모두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